새벽녘 남궁세가의 하인 숙소에서 시작된 소문은 정오가 되기도 전에 세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들었어? 남궁훈이 조칠 일당을 때려 눕혔다던데. 뭐, 그 술병든 망나니가? 설마. 내가 직접 봤다니까. 조칠의 얼굴이 돼지머리처럼 부어올랐더라고. 다른 놈들도 팔다리가 부러져서 의원한테 실려갔어. 하지만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경외가 아닌 비웃음이었다. 연무장 근처 찻집에서 남궁세가의 젊은 무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운이 놈이 조칠을 팼다고? 조칠 그놈도 참 한심하군. 술병든 망나니한테 당하다니. 다른 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전이 깨진 놈이 운이 좋아 급소를 찔렀겠지. 그래 봐야 파문은 기정사실이야. 오늘 비무대회가 끝나면 남궁의 성을 쓸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지. 가주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야. 게다가 장로들도 모두 찬성했다고 하더군.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우월감과 냉소만이 묻어 있었다. 남궁세가는 엄격한 실력주의를 따르는 가문이었다. 재능이 없는 자, 단전이 깨진 자, 가문에 누를 끼치는 자는 혈통과 관계없이 도태되었다. 그것이 남궁세가가 300년 동안 명문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그 냉혹함은 동시에 가문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3일이 지났다. 가문의 정기 비무대회 날이 밝았다. 말이 비무대회지 실상은 가문의 골칫덩이들을 솎아내고 차세대 인재들의 위용을 뽐내는 자리였다. 특히 오늘은 남궁훈의 파문을 공식화하기 위해 가주와 장로들이 모두 배석한 자리였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연무장에 모여들었다. 남궁세가의 무사들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심지어 주변 상점의 사람들까지 구경을 왔다. 연무장은 남궁세가 본체 뒤편에 위치한 거대한 공간이었다. 사방 100척에 이르는 석재 바닥과 주변을 둘러싼 관람석, 그리고 상석에 마련된 가주와 장로들의 자리. 상석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의자 7개가 놓여 있었다. 가운데 가장 큰 의자에는 가주 남궁천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3명씩의 장로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궁천은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위엄은 여전히 강호를 압도했다. 백발이 성성했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운 검처럼 예리했다. 그는 남궁세가 제23대 가주이자 현 무림맹의 10대 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절정고수였다. 그의 왼편에 앉은 대장로 남궁무극은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남궁천의 큰아버지뻘 되는 인물이었고 남궁세가의 실질적인 원로였다. 오른편의 이장로 남궁섬은 50대 중반의 사내로 남궁세가의 무학 교육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연무장 주변의 관람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남궁훈이 나온다던데? 파문당할 주제에 비무대에 서겠다고? 미쳤나? 마지막 발악이겠지. 어차피 단전이 깨진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시간이 흘러 진시가 되었다. 비무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연무장 입구에서 참가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젊은 무사들은 저마다 자신의 무공을 과시하듯 화려한 신법으로 연무장에 입장했다. 남궁세가의 차세대 천재로 불리는 남궁혁. 그는 불과 25세의 나이에 이류 고수의 경지에 도달한 수재였다. 그가 경공수를 펼치며 입장하자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역시 남궁혁 공자님, 저 신법 좀 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 뒤를 이어 다른 젊은 무사들이 입장했다.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며 관람석의 시선을 끌려했다. 그때였다. 연무장 입구의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술 냄새 대신 서늘한 냉기를 풍기며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의 순간 장내에 소음이 멎었다. 남궁훈. 3일 전까지 방탕한 생활로 가문의 수치였던 그 청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초점이 풀려있던 눈동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창백했던 안색은 건강한 빛을 되찾았고 떨리던 손은 이제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걸을 때마다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랐다. 관람석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정말 남궁훈인가? 뭔가 달라 보이는데 착각이겠지. 단전이 깨진 건 변하지 않잖아. 우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철검이 들려 있었다. 가문의 무기고에서 가장 흔한 연습용 검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그 검은 왠지 모를 위압감을 풍겼다. 상석에 앉은 가주 남궁천이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남궁훈,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무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했다. 단전이 깨진 몸으로 비무대에 서겠다니 마지막까지 가문의 수치를 보이려 하는구나. 차가운 질책이었다. 동정심이나 애정은 전혀 없었다. 그저 폐물이 된 서자를 바라보는 냉혹한 시선뿐이었다. 우는 대답 대신 가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전생이었다면 눈빛만으로 숨통을 끊어놓았을 존재. 300년 전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왕을 베어 넘겼던 천마였던 그에게 지금의 남궁천은 그저 후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의 우는 힘이 없었다. 역천기공으로 새로운 마단을 만들었지만 아직 삼류무인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남궁천은 절정고수였다.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사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치인지 증명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관람석이 술렁였다. 서자가 감히 가주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게다가 파문을 앞둔 처지에서 대장로 남궁무극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운을 쏘아봤다. 건방지구나. 남궁은 내 놈의 그 태도는 어디서 배운 것이냐? 오만하구나. 가주의 곁에 서 있던 남궁세가의 차남이자 운의 이복형인 남궁산이 검을 차며 비무대로 뛰어올랐다. 남궁산은 30대 초반의 사내였다. 정실 부인의 소생으로 어려서부터 가문의 정통 무학을 배웠다. 재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성실한 수련으로 인류 고수의 초입에 들어선 인물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운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서자라는 이유로,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어머니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남궁산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 놈의 그 건방진 혀를 오늘 대가로 치르게 해주마. 그가 검을 뽑았다. 챙강. 맑은 금소금과 함께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왔다. 청색 검기가 검신을 휘감았다. 인류 고수의 초입에 들어선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순한 내력이었다. 검의 이름은 청류 맑은 물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남궁세가의 무기고에서도 중상급에 속하는 보검이었다. 반면 운의 손에 들린 것은 가문에서 가장 흔해 빠진 연습용 철검이었다. 이름도 없고 검기를 전도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적은 무기. 관람석의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저 검 좀 봐. 연습용이잖아. 단전이 깨진 놈이 무슨 좋은 검을 쓰겠어. 남궁산 공자님이 한 초식에 끝낼 거야. 심판이 앞으로 나섰다. 60대의 노인으로 남궁세가의 삼장로였다. 남궁산 대남궁은 비무 규칙은 다음과 같다. 급소 공격 금지, 항복 선언 시 즉시 중단, 연무장 밖으로 나가면 패배.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비무 시작. 순간 남궁산의 신형이 쏘아져 나갔다. 휘크. 빠른 신법이었다. 남궁세가의 기본 신법인 울룡보.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용처럼 빠르고 유연한 보법이었다. 남궁산이 검을 휘둘렀다. 남궁세가의 정수, 창천검법. 푸른 하늘을 가르는 듯한 쾌검이 운의 어깨와 허벅지를 노리고 쇄도했다. 창천검법 제1초, 청운개천. 검이 하늘을 가르듯 대각선으로 내려찍었다. 청색 검기가 궤적을 그리며
운의 어깨를 향했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다. 인류 고수의 초식다웠다. 하지만 운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 빠르군. 하지만 조잡해. 운의 머릿속에 이식된 천마의 감각이 발동했다. 내공은 없으나 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은 생사경의 그것이었다. 300년 전 천마 다누지는 수천 번의 생사결을 겪었다. 정파의 고수들, 마교의 반역자들, 강호의 암살자들, 그 모두와 칼을 맞댔고 그 모두를 베어 넘겼다. 그 경험이, 그 감각이 운의 육신에 새겨져 있었다. 운은 단 한 뼘의 움직임으로 검기를 흘려냈다. 슥, 종이 한 장 차이로 옷자락만 스칠 뿐. 남궁산의 검은 허공을 갈랐다. 남궁산이 놀라 외쳤다. 필살의 일격을 이렇게 간단히 피하다니. 관람석도 술렁였다. 지금 피한 거야? 단전이 깨진 놈이 어떻게? 운이겠지. 운. 하지만 상석의 장로들은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운의 움직임이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다. 이 장로 남궁섬이 중얼거렸다. 저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낸 회피법. 고수의 경지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당황한 남궁산이 무리하게 초식을 변화시켰다. 창천검법 제3초 운의 만리. 검 끝이 떨리며 수십 개의 검형을 만들어냈다. 창천검법의 비기 중 하나로 적의 시야를 혼란시키고 진짜 공격을 숨기는 초식이었다. 수십 개의 검이 사방에서 운을 향해 쇄도했다. 어깨, 허벅지, 복부, 목,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다.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 운의 만리. 남궁산 공자님의 특기잖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운의 눈이 가늘어졌다. 깨진 단전 틈새에서 잠자던 역천기공의 검은 기운이 혈도를 타고 손목으로 흘러들었다. 검은 기운이 철검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미약했다. 남궁산의 청색 검기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그 본질은 달랐다. 마기. 300년 전 강호를 공포로 물들였던 천마의 힘. 운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남궁의 검법은 화려하나 실이 적고 마교의 검법은 간결하나 살이 깊다. 운이 검을 가로로 그었다. 단순한 횡참. 검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남궁세가의 초식도 아니고 화려한 검기도 없는 그저 검을 가로로 휘두르는 것. 하지만 그 안에는 천마의 사리가 담겨 있었다. 쾅! 청색 검기와 검은 그림자가 충돌했다. 아니, 정확히는 검은 기운이 청색 검기를 집어삼켰다. 수십 개의 검형이 일순간에 사라졌고 남궁산의 본체 검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검격을 운의 철검이 정확히 명중시켰다. 창 불꽃이 튀었다. 남궁산의 보검, 청류의 금이 갔다. 끄악! 비명소리와 함께 남궁산의 검이 반토막 나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 운의 철검이 남궁산의 가슴을 스쳤다. 깊게 베지는 않았다. 단지 표면의 검은 자국만을 남겼을 뿐. 하지만 그 자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크크. 남궁산은 가슴팍의 검은 자국을 남긴 채 연무장 밖으로 처박혔다. 쿵. 그는 관람석 아래 흙바닥에 떨어져 신음했다. 가슴의 검은 자국에서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 경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7점 충격과 경악, 정적. 수백 명의 무사가 모인 연무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단전이 깨진 서자가, 술병든 망나니가, 파문을 앞둔 폐물이 인류 고수인 남궁산을 단 한 초식에 제압했다. 가주 남궁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방금 그 기운은 무엇이냐? 목소리에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남궁의 검법이 아닐 뿐더러 저토록 불길하고 무거운 기운은. 대장로 남궁무국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80년 인생에서도 저런 기운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저건 사기다 아니. 그보다 더. 한 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마공이다. 저놈의 검에 마가 깃들었다. 그 외침이 연무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공. 그 단어가 퍼지자 관람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공. 설마 남궁세가에서 마공이라니. 저놈이 마교도란 말인가. 공포와 혼란이 연무장을 지배했다. 남궁세가는 대대로 정파의 선봉이었다. 마교를 토벌하고 사도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그런 가문에서 마공을 익힌 자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천마의 선언. 우는 부러진 채 바닥에 꽂힌 남궁산의 검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상석의 가주를 향해 검 끝을 겨누었다. 대역죄였다. 서자가 가주에게 검을 겨누다니. 즉결 처형도 가능한 행위였다. 하지만 우는 개의치 않았다. 정이 썩어 마만도 못하다면. 운의 목소리가 연무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로 정을 다스리는 것이 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환영이었다.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느꼈다. 거대한 흑포를 휘날리며 서 있는 사내의 형상. 손에 든 마검에서 핏빛 기운이 흘러넘치는 모습.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무한한 사례. 300년 전 10만 대산을 호령하던 천마의 위압감이 단전이 깨진 청년의 몸을 통해 연무장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저건 일부 고령의 장로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고서에서, 비급에서, 선대의 증언에서 들었던 그 존재를. 천마 300년 전 강호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마교의 수장 정파 연합군 수천 명과 맞서 싸운 최강의 마인. 그 천마의 기운이 지금 이 연무장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가주 남궁천이 검을 뽑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궁은, 아니,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운이 미소를 지었다. 냉혹하고 잔인한 미소였다. 누구냐고요? 저는 그저 버려진 서자일 뿐입니다, 가주님. 그가 검을 거두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궁세가의 새로운 주인이 될 자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우는 연무장을 떠났다. 뒤에 남은 것은 충격에 빠진 수백 명의 사람들과 공포에 질린 장로들, 그리고 분노로 떨리는 가주였다. 비무대회는 그렇게 중단되었다. 그리고 남궁세가에는 새로운 태풍이 불어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